안녕하세요. NCS 문제 해결 능력 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실전 모의고사 1회고요. 문제가 몇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짧게 여러분들하고 그 해당 문제만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보시면 다음의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원활한 문제 업무 수행을 위해 해결해야 되는 질문이나 의논사항. 두 번째,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해결 방법을 모르고 있는 상태. 얻고자 하는 해답이 있지만 해답을 얻는 데 필요한 행동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뭐예요?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해결 방법을 모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문제라고 하죠. 문제. 그래서 이제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대상, 하나의 점이었고, 그리고 얘는 뭐였어? 논리적 사고는 추론 과정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 논리적 사고였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비판적 사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거 한 문제가 출제됐고요. 그 다음 문제로 갈게요. 14번입니다. 다음 중 창의적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1. 적절한 것은 창의적 문제는 현재의 문제점이나 미래에 드러날 것으로 예견되는 것으로 문제 자체가 명확히 드러난다. 명확하지 않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의적 문제는 명확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논리적 문제는 명확하지만 창의적 문제는 명확하지 않다. 2번,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성적이며 직관적인 태도는 지양해야 된다. 이걸 아예 쓰지 말자는 건 아니죠. 쓰지 말자는 건 아니죠. 지양을 하지 말자는 거니까. 아니죠. 이성적이고 직관적인 태도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창의적 문제는 현안을 분석하여 이를 논리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 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뭐예요? 논리적 방법은 논리적 문제겠죠. 창의적 문제가 아니라. 네 번째, 창의적 문제는 객관적이며 공통적, 정량적이라는 특징이 나타난다. 객관적, 공통적, 정량적이라는 것은 논리적 문제의 특징에 훨씬 더 가깝다라는 것이고요. 5번, 창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출된 여러 해답 중 가장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면 딱 A는 B다라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다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해결책 중에서 쓸만한 것, 가장 좋은 것 우선순위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5번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15번입니다) 기억, 미음은 문제 해결 절차의 각 단계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문제 해결 절차에 따라 기억, 미음을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한다. 해결안을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다? 해결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죠? 해결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결이 필요한 전체 문제를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한 문제의 목표를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서 문제의 목표를 정하는 것을 우리가 문제 인식이라고 하는 거죠. 문제 인식. 세 번째, 디귿. 핵심 문제에 대한 원인을 통해 원인을 도출한다. 원인을 도출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원인 도출이 되겠죠. 네 번째, 선정된 문제를 분석하여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정된 문제를 분석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뭐예요? 문제를 도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 상황에 적용하여 실행함으로써 문제의 원인이 된 요소를 제거한다. 동그라미가 왜? 실행 및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따졌을 때 첫 번째 뭐 해야 돼? 문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도출한 후 원인을 분석해서 그죠? 해결안을 개발하고 그래서 실행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 뭐예요? 니은, 니디기미 정답 3번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갈게요.
1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현 팀장은 최근 고객의 불만사항이 많이 유입되고 있어 고객의 요구를 기존보다 자세히 조사할 필요성을 느꼈다. 다음은 현 팀장이 진행할 조사 방법을 정리한 자료일 때 제시된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고객 요구 조사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그렇죠? 조사 방법 현 팀장은 조사할 대상인 그들의 명단을 파악한 후 모든 고객과 1대1로 이야기를 나눈다. 1대1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면접이라고 하는 거죠. 면접. 현 팀장은 고객 1명당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첫 번째 질문을 하고 난 후 조사 전 미리 수립한 진행 과정과 조사 주제에 대한 계약적인 윤곽에 맞춰 면접을 진행한다. 동그라미 면접이라고 써있죠. 이렇게 면접이라고. 기대 효과. 현 팀장과 고객 간의 1대1 대면 접촉을 통해 고객에게서 잠재되어 있는 동기 및 신념, 태도 등을 발견할 수 있으며 고객으로부터 조사 주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장점, 다른 방법을 통해 포착할 수 없는 심층적인 정보를 경험적으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죠. 30분 동안, 1시간 동안 하는 거니까. 2번, 고객들로부터 의도하지 않은 독특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수집된 자료를 자가 진단과 평가, 매뉴얼 및 사례로 활용할 수 있다. 성과와 관련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얻을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단점, 인터뷰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하며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 현 팀장, 왜냐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죠. 30분 이상이니까요. 그죠? 현 팀장이 설정한 인터뷰 기법과 훈련이 요구된다. 인터뷰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델파이는 이제 전문가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고요. 로직 트리, 우리가 이제 나무 방식으로 하는 거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심층 면접법이 있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6명에서 8명 정도를 그룹을 지어서 하는 거고, 얘는 1대1로 하는 거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5번이 되는 거고, 육색 사고 모자 기법은 우리가 창의적 사고에서 자유연상법 할 때 쓰는 방법, 브레인스토밍과 같이 쓰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17번입니다. 다음 제시된 명제 가, 나가, 참일 때 기억 디귿의 진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그러니까 진위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는 것은 지금 예에서만 도출되어야 돼요. 그 이상은 안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A가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면 B 또는 C도 입사 지원서를 제출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어때요? A가 제출하면 B가 제출할 수도 있고 C가 제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A가 제출하면 얘가 제출한다, 얘가 제출한다. 이건 분리가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가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면 D도 입사 지원서를 제출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대우, 그리고 시작할 수 있느냐 이걸 좀 따져보는 거겠죠. 1번, D가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B도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의 뭡니까? 대우죠, 대우. D가 제출하지 않으면 B도 제출하지 않는다, 뒤집으면. 그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A가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면 D도 입사 지원서를 제출한다예요. 근데 지금 여기 제출하면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B 또는 C니까 B가 반드시 제출한다는 것이 없어요. 만약 B가 제출해야 D가 제출하는 건데 B가 제출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냥 얘 또는 얘기 때문에 얘로 연결이 불가능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AND면 A가 하면 B, A가 하면 C 분리가 가능한 건데 지금 또는이기 때문에 A는 B라고 반드시 연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C, B 중 둘 중 한 명이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이에요. 근데 이건 어때요? 잘 보세요. 이걸 대우로 바꾸면 또는이 뭐로 바꿔야 돼? AND로 바꿔야 돼. 그래서 B와 C가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이 되죠. 또는이 아니라 AND로 바꿔야 돼요.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A가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잖아.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둘 중 한 명이니까 얘는 지금 둘 다일 때 이런 거지. 또는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뭐야? 알 수 없는 거죠. 이해갔어요? 우리가
거짓이라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건 이 자료를 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완전히 거짓이라고 하려면 이런 거죠. D가 만약에 D가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B도 입사 지원서를 제출한다. B가 입사 지원 제출한다. 그러면 제출하지 않는다가 참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제출한다라고 하면 거짓이잖아. 그런 경우 완벽하게 종결된 명제에서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있느냐의 문제고 지금 니은과 디귿은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자료만으로는 부정확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기억은 뭐고 참이고 그리고 니은 디귿은 알 수 없음이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도 이제 배려한 거야 문제 풀 때. 그래서 이걸 둘 다 거짓으로 냈다던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으면 알 수 없음이 된 거니까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알 수 없음이 되는 것과 거짓이 되는 건 다른 거예요. 알 수 없음은 이 자료만으로 알 수가 없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거짓은 다 말을 맞춰봤는데 마지막만 탁 틀리게 말해야 거짓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5문제를 풀어봤고요. 또 다음 회차에서 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